안녕하세요. 산의 성우 깜제입니다. 돌아온 여행의 시간 7월, 여행과 관련된 짧은 에세이와 함께 2023년 7월호 사복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지난 3년 동안 정지되었던 여행. 우리 몸속의 여행 유전자가 다시 활동을 개시한다. 마음이 소란스럽다.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다시 날개를 펴고 싶다. 나도 여행 기지개를 켠다. 책 여행의 시간 프롤로그 일부입니다. 여행의 시간은 짧지만 여행을 품은 인생의 시간은 깁니다. 다시 시작되는 올해 여름 휴가. 어떤 추억들을 품으실 건가요? 풍경 에세이. 여름은 우리가 다 함께 풍요로운 성장을 하는 시기. 글 이은정. 자유기고가. 여름은 풍요로운 성장의 시기다. 여름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원의 식물처럼 꽃 피울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태양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즐기며 이타적인 성장을 이뤄라. 세상 밖의 풍요가 들어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영양학자 폴 피치포드가 전한 말이라고 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더위로 지치기보다 그 더위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성장하듯 이 더위를 이겨내고 같이 성장하는 자신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7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전북본부 전력사업처 고객지원부 김민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장의 주인공, 현장을 발로 뛰며 정전 제로를 궁리한다.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 글 장은경. 현장의 주인공, 문을 두드리다. 어느 푸르른 날 한사호가 현장의 주인공 코너의 문을 두드렸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민원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팀을 격려하고 그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싶다는 신청글을 올린 이는 바로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 이혜진 사호이다. 고객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전력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전국의 배전운영팀의 수고를 모르는 사호는 없을 터이지만 팀원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해 현장의 주인공 코너에 실제로 신청글을 올린 것은 남양주지사가 유일했다. 이혜진 사호는 한전에서 배전원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의 전기 품질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면에 수많은 배전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에서 그 수고와 노력을 함께하며 열심히 배워가는 중이란다. 삼성물산에 근무하다 한전으로 이직한 그는 민원 응대부터 보수를 위한 공사 설계와 관리 감독까지, 그리고 고장 예방 관리 업무와 배전선로 관리 계획 등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행하는 팀원들의 능력을 보면서 팀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24시간 가동되는 그들의 개통 안테나. 남양주지사 전력공급부 배전운영팀은 경기도 동북부에 자리한 남양주시의 안정적인 전력 품질 확보와 고장 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인구 73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이고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또 수도권 도시답게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고 전력 수요 또한 늘어 배전운영팀의 업무도 급증하고 있다.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은 남양주의 터줏대감격인 배전운영실장,
전력노조 위원장의 해안과 MZ세대 팀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융합해 신도시 지중화부터 산지 선로까지 배전 운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발 앞서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배전 운영 부서에서 가장 긴장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이다.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하계 기간은 냉방부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설비의 과열, 과부하가 되기 쉽고 고장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다. 또 장마 기간 중 습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벼락과 낙뢰도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설비 운영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특히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취약한 선로 보강 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어디 여름뿐이랴. 배전 운영팀은 지역별 계절별로 재해나 과부하에 따른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에는 봄철 산불이 다수 발생하여 수목 관련 고장 예방 활동으로 바빴다. 조류 산란기 기간이면 조류 관련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공선로 주변 조류를 유심히 관찰하며 여름에는 수목 정전 예방을 위해 선로 근접 수목을 관찰하다 보니 어느새 새 박사, 나무 박사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하계 기간 중 특별 선로 순시를 강화하고 내 선로 갖기, 고장 책임제 운영 등으로 협력사까지 책임의식 강화 운동을 펼쳐 정전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뛰고 있다.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은 긴급 상황에서도 안전 신속하게 전력 복구를 해야 하기에 늘 신중하면서 빠른 상황 대처 능력을 장착해야 한다. 이들은 항상 개통 안테나를 켜고 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민원 응대와 원인 파악, 안정적 전력 복구에 힘쓴다고 한다. 배전운영팀은 전기 사용에 대해 불편을 겪는 고객을 최접점에서 만나는 부서다. 팀원 모두 첫 단추를 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지만 종종 강성 민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때마다 단연간의 경험을 자랑하는 선배들이 앞장서 후배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 이처럼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된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은 치열한 고민과 열정으로 오늘도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산의 후예들을 만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에서 근무해서인지 이곳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은 다채로운 열정과 활력으로 일터를 가꾸고 있다. 김영근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 차장. 현장에서의 개선점을 질문하고 궁리하고 개발하며 마음을 쏟는 김영근 차장. 입사 후 대부분을 지중설비 부서에서 근무했고 인재개발원에서 지중 분야 강의를 해오다 보니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나 공법에 대해 많은 궁리를 하여 지상변압기 안전 접속 단자대와 지중관로 포설 장치 등 그의 아이디어가 본사 특허 아이디어로 선정, 출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승진 남양주지사 배전운영실 조장, 활선 전문가. 간접 활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진 조장. 파워체크 시범 운영을 통해 UVR 동작 고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전 복구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활동 경험을 최대한 운영실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다. 김정현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 대리. 주말이면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단장으로 평일엔 고장 예방 활동과 정전 복구로 활약하는 김정현 대리. 퇴근 후에는 지사 강당에서, 주말에는 서울의 연습실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무한 열정맨이다. 현재 4년째 매년 정기 공연 무대에 서고 있다. 이혜진 남양주지사 배전운영팀 대리. 아들 둘 된 워킹맘으로 매운맛 육아를 감당하지만 만난 빵으로 동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금손천사 이혜진 대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데에는 항상 지금이 적기라 생각하는 이혜진 대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로 팀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스마트폰 사진 아는 만큼 잘 찍는다.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제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취미가 되었다. 같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임에도 엄연한 호불호와 수준 차이는 존재하는 법.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여름 휴가를 앞두고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부산 북부산 전력지사 직원들이 모였다. 렌즈를 이해하다. 나를 드러내는 SNS가 일상화된 지금,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특별하지 않다. 놀랍도록 발전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는 법.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어느 때보다 사진 찍을 일이 많아진 지금, 북부산 전력지사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스마트폰 사진 강좌가 열렸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인물은 이원재 포토그래퍼다. 상업 사진 작가로 다양한 사진을 찍어온 그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문한 건 각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렌즈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후면부에 렌즈가 3개 달린 스마트폰이 많은데, 이 용도를 묻자 아무도 이 렌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답을 못한다. S사폰을 기준으로 후면부 렌즈는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입니다. 카메라 앱을 켠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 숫자와 숫 표시가 보이는데, 이게 거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제일 왼쪽으로 누르면 제일 위 렌즈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넓게 보이고 사람이 작게 찍히는 초광각 렌즈를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렌즈 역할에 따른 샘플 사진이 PPT에 뜨자 감탄사가 흘러나온다. 나무 앞에 서 있는 인물이 렌즈에 따라 형태가 확연히 달라진다. 광각 렌즈는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지만 피사체의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원근감이 강조되어 있다.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다. 보통 사진에 대한 판단은 여자분들이 내리시잖아요.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를 만족시키려면 다리가 길어 보여야 하니까 얼굴은 최대한 중앙 부분에 놓고 발끝은 가능한 한 화면 바깥쪽에 놓고 찍으시면 반응이 좋을 거예요. 빛과 구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은 피사체와 구도 부분에 대한 설명. 강사가 먼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늘 격자 무늬를 켜놓으라고 당부한다. 격자를 켜고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자를 설정하면 가로 2줄, 세로 2줄 바둑판 같은 선이 생깁니다.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격자선은 수평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데, 이것만 제대로 잡아줘도 사진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줄이 겹치는 네 부분에 별 표시도 해놨는데, 피사체를 한복판에 놓는 것보다 이 위치에 놓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느낌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포토그래프, 사진은 그리스어로 빛이란 의미의 포토스, 그리다는 의미의 그라포가 어원인 단어로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을 지닌다며 빛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빛을 다르게 쓰면 인물 사진도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인물을 그릴 때 항상 이 라이팅을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45도 위에 빛을 두는 반역광 기법으로 눈 밑에 역삼각형 모양의 하이라이트를 만듦으로써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살리는 촬영 기법입니다. 또 역광 사진은 대개 피하는데, 의외로 역광을 이용하면 아주 감성이 넘치는 사진을 얻을 수도 있으니 다양하게 촬영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두 함께 자신의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 보았다. 고속 연속 촬영, 셀피 저장, 자동 FPS, 손떨림 보정, 대상 수정 AF, 프로 모드 등 애매하거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강사에게 듣고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의외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사용법 등 카메라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직원들이 많다. 즐거운 나만의 사진 찍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렌즈의 용도, 앵글, 빛 등을 활용하는 꿀팁을 얻었으니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 차례다. 인근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다 함께 짧게나마 출사를 가보기로 한 것. 모두가 배운 대로 다양한 렌즈를 이용해 여러 앵글로 풍경 사진을 찍는다. 이슈 로스팅, 특명, 여름철 냉방비를 아껴라. 작년 여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3회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28.5원이 인상되었다. 따라서 올 여름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과 같더라도 요금 부담은 증가하며 사용량이 증가에 따라 요금 증가폭도 커지게 됐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위가 심할 전망으로 만약 에어컨 사용이 증가해 월 전기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한다면 전기요금은 10만 원이 넘을 수 있다.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 요인 분석과 이에 대비한 우리 회사의 대책들을 살펴본다. 다각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하계 7월에서 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1단계는 100kW시, 2단계는 50kW시를 추가해 운영한다. 하계 누진 구간 확대를 통한 단계별 낮은 요율 적용으로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의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복지 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최대 16,000원까지 사용량이 많은 여름에는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이에 더해 취약계층의 2022년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1년간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경우 여름철 6월에서 8월에는 기존의 복지 할인 2만 원까지 포함하여 월 26,600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소상공인, 뿌리기업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2023년 6월에서 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월에는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기간을 2에서 6개월 범위에서 고객이 요금 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우리 회사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개별 고객은 물론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집합 건물 내 개별 상가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력 수요 효율 향상 지원책과 같은 요금 대책 외에도 우리 회사는 고객의 전기 소비 효율을 높여 전력 수요를 낮추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고객에게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일부인 10% 또는 2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냉난방기 구매 시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지원 비율을 20%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 예산을 2022년 37.5억 원에서 2023년 4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영세한 뿌리기업,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각 부문별 다수요기기에 대하여 지원금을 상향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신규 지원기기를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뿌리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220억 원의 예산 편성과 기존 4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개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로 지원 예정이다. 또 캡코 이웨스와 협업을 통하여 100억 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요금 인상 체감 부담이 큰 농어민에 대해서는 김, 건조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1.5배 또는 2배로 상향하였고 사업 예산도 140억 원으로 증액하여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촉진한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수요 8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1.5배 또는 2배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확대 및 냉난방기 신규 지원을 통해 효율 향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방형 문달기 사업은 식품 매장 내 개방형 냉장고에 도어를 설치하여 냉기 유실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서 2022년 식품 매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약 50%의 효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전국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업형 마트보다 규모가 작고 경영 여건상 어려움이 큰 소규모 생활형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1.5배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한편 주택용 고객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요금 감소분과 에너지 캐시백 차감액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능하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시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시당 30원에서 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한편 우리 회사는 여름철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워플래너, 한전온,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기요금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 의지 표명을 위해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 시행 등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시행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정부와 함께 범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하루 1kW시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회사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급증 이슈를 정확히 알리고 한전온, 에너지 캐시백, 고효율 기기 교체, 전기요금 분납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방송이나 CF, SNS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생 사진관. 결혼이라는 행복한 무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인생은 비극일까 희극일까? 연극 무대에서 만난 연상연하 커플 윤현덕 차장 부부는 현실적인 문제로 숱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결혼하고 사랑스런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지금 사이좋게 희극으로 가는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부부가 모처럼 아이들 없는 나들이에 나선 오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복에 부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연극 무대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다. 저 멀리서 부부가 총총거리며 달려온다. 8년차 부부가 아이들 없이 둘이서 뛰는 모습이 더없이 가볍고 이채로워 보인다. 오늘은 저희 부부만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도준이와 레하는 모두 학교와 유치원에 갔고요. 아이들이 태어난 뒤 이렇게 둘만 사진을 찍어보는 건 처음이네요. 저마다 자신들의 사랑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윤현덕 차장 부부의 인연은 아주 특별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은 부산의 연극 무대였던 것이다. 연상인데다가 연극판에서는 대선배이기도 한 아내 조지혜 씨와 공대생 출신으로 연극이 좋아 뛰어든 윤현덕 차장이 운명적인 연애를 시작한 계기다. 공대생이었던 저는 우연히 연극에 빠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하게 됐어요. 보수적이고 완고하셨던 아버지는 그런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집에서 나와 절연한 상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집에서 나와 극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는 와중에 아내의 눈에 제가 띄었다고 해요. 조지혜 씨는 극장과 극단 연습실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당시에 대학 동기였던 극단 대표에게 잘 좀 챙겨주라고 당부했고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어갔다. 2년이라는 연애를 거쳤지만 이들이 부부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결혼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 윤현덕 차장은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에 연극을 접고 부지런히 공부해 그 어렵다는 한전에 단박에 합격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조지혜 씨 역시 대학 강사 자리도 마음껏 재능을 펼치던 무대도 접은 채 두 아이와 배우자를 살뜰하게 챙기는 삶으로 돌아섰다. 양보함으로써 서로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이었다. 결혼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다. 아내에게 늘 고맙습니다. 연고도 없는 나주까지 와서 뛰어난 적응력으로 저보다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애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제게 안도와 에너지를 함께 주거든요. 제가 좀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인데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아요. 아내 덕분에 제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조지혜 씨 역시 남편이 금세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그럼 또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네요. 라며 미소 짓는다. 지금은 잠시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윤현덕 부부에게 연극은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같은 존재다. 저는 언젠가 우리 가족이 연극 무대에 오를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내 역시 아이들이 엄마 손을 덜 타는 나이가 되면 연극 경력을 다시 이어가고 박사과정에도 도전해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윤현덕 부부는 지금 관객이 없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남편이 끌면 아내가 따라가고 아내가 빙글빙글 돌면 남편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준다. 각자가 주연 배우로서 가정이라는 무대를 꽉 채우고 있는 두 사람. 촬영 내내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미소를 감추지 못한 두 사람에게 오래도록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어진다. 오늘 하루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잘 살겠습니다.